첫째, 좌파들의 실체를 알려야 합니다. 둘째,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을 45%를 목표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봉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봉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곧 공산주의 사회와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 정체를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내란죄라는 극단적 혐의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던 그들이 이제 와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럼 속은 것이냐, 윤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의 사기였단 말이냐, 이런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SNS와 여러 플랫폼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라는 심각한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지금까지 공격하면서 대규모 선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내란죄를 삭제하겠다니 혹시 이 자들이 갑자기 돈 것이 아닌지 아니면 갑자기 착해지기라도 한 것인지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내란죄는 우리가 실수했어, 판단 착오했어, 그러니 빼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순수한 친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은밀한 전략이 있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치밀하고도 사악한 전략일 것은 적어도 틀림없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번 탄핵건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좌파의 영구집권 프로젝트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오래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때 계획 위반을 계속했고 그리고 실천했고 윤 대통령에게 불의의 한방을 맞았던 그들은 와신삼당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노동계와 언론계에 사람을 키우고 사법부에도 사람을 키우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화 연극계에 이르기까지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단체라는 단체는 모조리 자신들의 사람을 심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순영 판사건에서 보았듯이 모든 국민들은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법부, 그 사법부의 판사가 어떤 불법적이며 반헌법적이며 법치를 짓밟는 판결을 내놓았는지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법 연구회 같은 좌익사상을 연구하는 판사 서클은 수십 년 동안 키워져온 서클 아니겠습니까? 사상에 물든 자들에게 공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이 각성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탄핵만 완성하면 사회주의적 좌파 세상의 완성이라는 플랜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탄핵 가결의 수단 방법을 그들이 가리지 않는 이유가 그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모두가 못사는 좌파의 사회주의적 세상으로 변질될 분수령이 될 시점이 지금 눈앞에까지 가까이 다가와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다는 말입니까? 이 초유의 위기 앞에서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라도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김천의 시사이다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시사이다의 알고리즘이 중도층 국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수호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가진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좌절되는 말씀도 가끔은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희망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전략은 어쩌면 큰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 이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규모 선전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보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런지 뉴스 조작 공장의 김어준이를 국회에 불러다가 전 국민에게 그가 자신의 특기인 사기, 조작, 국민기만, 거짓 선동을 하도록 자리까지 깔아줬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헌법재판소 심판을 앞두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삭제하겠다. 이건 얘네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자신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로서 얘네들 큰 실수하는 겁니다. 헌법학자인 이호선 교수는 이를 소추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란죄가 포함된 탄핵소추안과 그렇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핵심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의 주배숙 의원 또한 이를 사기 탄핵이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죄를 사유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처리하고 탄핵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탄핵소추의 핵심 논리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내란죄가 만약 빠진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화돼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당뿐 아니라 헌법학계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칠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둘째, 국민의 눈에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로 평가될 겁니다. 민주당의 책임이죠.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수정된 탄핵안 발의서를 국회로 되돌려주고 재의결을 요구해야지만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예단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돼 있어서 헌재의 공정성이란 바닥에 추락할 것입니다. 이는 곧 헌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반드시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 좌파들과 개딸들은 포기하더라도 진정한 중도층의 국민들에게 최소한 종북좌파 민주당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이미 30%대 중후반에 이르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민주당의 뻘짓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원인이 되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묵인하고 공모했다는 점이 그 핵심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내란죄가 탄핵소추문에서 빠지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점은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기각하는 것만이 국민들로부터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최소한 거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라는 가결 정족수도 채우지 않은 이 민주당의 불법 탄핵에 이어서 이번 한 총리에 대한 본질적인 내란죄 묵인이라는 혐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도록 탄핵을 신속히 기각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재가 지금 선택해야 할 유일한 공정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조차도 좌파 시각을 전파시키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의 모든 좌파 언론들은 민주당의 내란선동에 동조했고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 시도를 못 본 척하거나 오히려 부추겨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다른 좌파 언론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정통 보수를 자임해 오던 조선중앙동아일보마저 좌팔들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때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하자마자 김일성 수령님 만세를 호해로 냈던 언론사, 이제는 좌파 세상 만세, 민주당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창녀처럼 좌파들에게 자신의 몸뚱아리인 신문 지면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좀 심각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그 어떤 영상보다도 더 민주당이 가져올 암울한 세상에 대한 경고가 더 많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습니다.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이는 기존 탄핵소추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탄핵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회의 재표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말을 들을까요? 이번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민주당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파 민주당은 일부 언론, 사법부의 특정 판사들과 함께 일종의 카르텔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총체적인 시도를 지금 막바지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좌파 판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게까지 와 있다고 저자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국회의 제의기를 거친다는 것은 사실상 그자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192석의 거대 야당이 그것을 선택하기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당장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좌파들은 노조와 보수 언론까지 장악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대략 70%까지는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30%를 채워야 할 곳이, 채울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사법부의 장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 되면서 당시 거의 90%쯤은 그 작업을 마무리해서,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상당히 마음이 급해 보입니다. 지금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던 공수처의 불법행위. 둘째, 법규를 무시한 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 셋째,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준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위증교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판사. 이재명 영장심사 담당의 유창헌 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크고 작은 김건희 여사를 괴롭혔던 서울의 소리라든가 여러 군데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이 거부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다음 항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이번 이순영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하는 불법 판결을 한 배경, 그것은 단순한 좌파 판사 한 사람의 사법 반란 정도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사법 판결을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좌파 판사의 숨은 의도, 그 의도를 표출해 보인 일대 사건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혁명 완수가 눈앞에 와 있다는 강한 자신감, 그래서 잠시 주위의 비판, 동료의 비판쯤은,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쯤은 감내도 좋다는 자신감을 그 판사는 그렇게 나름의 판결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해석이 아니고서는 그의 판결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의 탈법적인 판결, 이들이 그렇게 동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판결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만간 이재명이 이끄는 좌파들의 세상이 완성되리라는 자신감의 발로였을 수 있다. 그때까지만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참고 견디자, 이런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파 판사들의 전체 수에 비하면 지금 드러나 있는 판사들의 이름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와닿으십니까? 공정해야 할 판결마저도 자신들의 혁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의 실체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윤 대통령을 잃으면 어떤 세상이 올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내리막의 막장을 찍을지 그것이 느껴지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저의 생각을 음모론으로 비하하실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렇다면 참 순진하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각계각층의 사람을 키워서 침투하게 하는 그들의 긴긴 프로젝트는 분명히 실제해 왔습니다. 한때 좌파 운동권에 몸담았던, 그래서 되돌아오신 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다 증언해 온 바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의 시도는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 프로젝트로서 이로써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완료하려는 시도,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쩌면 이 큰 그림을 읽어야만
제대로 전체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어디까지 그들이 침투해 있는지 걱정입니다. 헌재 내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2 제3의 건순일 같은 헌재 판사들을 만들어내고 매수하는 행보를 그들이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 그들은 그러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좌절케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체의 그림을 읽어야 하고 그렇게 알고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첫째, 좌파들의 실체를 알려야 합니다. 둘째,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을 45%를 목표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봉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봉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곧 공산주의 사회와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 정체를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탄핵이라는 잣구에 탄핵의 법률적 요건에 얽매이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 나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 재판관님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을 제발 보시라고 설득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것은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만이 그것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아셔야 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